안녕하세요. 곰신의 동화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을 함께 읽고 그 속에 담긴 마음과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특히 그림책에서 글책으로 넘어가는 초등학교 3, 4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시라면 내 아이에게 권하고 싶은 책, 함께 읽고 싶은 책, 아이의 독서력을 올리는 좋은 책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곰신의 동화책방을 함께 열어가고 있는 책방지기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함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이번 주제는 설화입니다. 옛날 옛적부터 전해 내려오는 여러 설화를 통해 옛날 사람들은 어떤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나눌 책은 농사와 사랑의 여신 자청비, 두껍전, 왕의 빨래를 훔친 엄마 트롤, 인어의 노래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설화부터 만나보시죠. 농사와 사랑의 여신 자청비, 임정자 글, 최현묵 그림, 한겨레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진희쌤이 소개해 주실게요. 제주도에서 구전된 민간시나 세경 봄풀이를 새롭게 엮은 이야기입니다. 세경은 농사를 뜻하는데 농사를 관장하는 사랑의 여신이라니 신비스럽기도 하고 저도 낯설어서 선택을 했는데요. 자청비는 아름답고 씩씩한 여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여인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3명의 신이 도움을 주는데 기후를 관장하는 문도령과 가축을 관장하는 정수남, 그리고 농사와 곡물을 관장하는 자청비인데 그 자청비의 이야기입니다. 자청비는 자청에서 태어났다고 할 정도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파란만장하기도 하고 거침없기도 하고 씩씩한 여성의 표본입니다. 문도령을 사랑할 때도 옛날 여인 같지 않게 기지를 발휘하고 학문을 배우면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삽니다. 사람을 죽였다가 다시 살리기도 하고 사랑을 위해 하늘을 오르락내리락하고 마고알미와도 함께 삽니다. 힘들게 문도령을 다시 만났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늘에서 곡식의 씨를 가져와 지상에 퍼뜨립니다. 사람들에게 하늘의 곡식을 베풀고 풍년이 되게 도와주는 자청비 이야기입니다. 네, 저도 자청비의 그런 자기주도적인 면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언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씩씩한 여인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는데요. 죽은 정순왕과 문도령도 살려내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품이 넓어도 너무 넓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를 해하려 한 정순왕과 자신을 배신한 문도령을 결국 용서하니까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됩니다. 평범한 인간의 눈으로는 감히 이해 못할 사랑과 인격의 스케일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인간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모험과 사랑, 삶과 죽음이 역동적으로 얽혀있는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품이 넓어도 너무 넓어요. 문도령을 사천꽃밭 막내딸에게 가서 살다 오라고 하는 부분 네. 저는 이해 안 되던데요. 네, 어쨌든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 농경신이 되는 개연성을 주는 데는 좀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읽고 다시 책에서 궁금했던 내용들을 찾아봤는데 이야기 속에 또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책이어서 놀랐어요. 이제 인간 세상과 옥황나라를 드나들 때 사용한 노각성 자붓줄과 정수남을 살릴 때 찾아갔던 사천꽃밭, 이런 얘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또 다른 많은 이야기들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옛이야기 책이었습니다. 초등 중학년이 읽기에는 좀 어려운 문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구어체로 서술해 나가는 형식이 재미있었고 익숙하지 않은 단어나 어휘가 걸리는 게 있는데 천천히 읽어볼 만합니다. 쭉쭉 읽히는 동화책만 읽어본 친구들은 우리말의 재미와 가락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네, 우리 의성어나 의태어들이 되게 재미있는 표현들이 우리 옛날 이야기들에 많잖아요. 이 책에도 눈물을 다륵다륵 흘리며 눈물로 세수를 하였다 이런 부분도 나오고 마고알미가 왈각, 찰각, 비단을 짜면 이러는 부분도 나오거든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되게 소리내서 읽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막 상상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 글쓰기 할 때도 이렇게 표현을 만들어보는 것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소리내어 읽어보고 싶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 게 그 대화들입니다. 큰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대화들을 보면은 지휘나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등장인물들이 서로를 그냥 누구누구야 이렇게 낮추어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대감님아, 스님아, 상전님아 하는 호칭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호칭들 때문에 뭔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평등한 관계를 이루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청비의 어머니, 아버지 이름도 김진국, 조진국입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남녀의 평등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 이야기 안에서도 자청비가 남장을 하고 문도령과 같이 공부하고 경쟁하면서 또 남장한 채로 꽃빠지게 막내딸과 결혼도 하죠. 뭔가 그 여자로서의 삶의 제한과 경계를 뛰어넘는 호쾌하고 웅장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자청비에 대한 책의 내용을 이제 살펴봤었는데 주희쌤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여자로 태어난 자청비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살아갔다는 점을 크게 설명하더라고요. 이제 아이가 3학년에 들어가서 사회 시간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그 과목을 엄청 좋아하는데 이제 옛날 시대에 대해서 배우면서 집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면 저도 이제 옛날 얘기를 해주면서 옛날에는 남녀가 평등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놀라더라고요. 왜 옛날에는 여자는 이름도 없고 배울 수도 없었냐고요. 저는 자청비의 부모님 이름이 같다는 것이 남녀 평등보다는 왜 같은 이름으로 지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했거든요. 아이들은 자청비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들에 대해 또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나마 제주도가 목의 중심 사회여서 아마 여성의 주도성이 설화에 많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주도를 창조했다는 설문대 할망도 그렇고요. 덕분에 사회나 역사에서 이렇게 남녀 차별 내용 나오면 옛날에는 원래 그랬어 이렇게 말 대신에 시대나 지역에 따라 어떤 문화와 사상이 있었는지 간단하게라도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인간 사회의 모습을 동물들의 이야기로 빗대어 풀어낸 옛날 이야기 만나보시죠. 두껍전입니다. 재미만만 우리 고전 시리즈 중 13권이고요. 김혜등처, 강욱은 그림, 웅진 주니어에서 편했습니다. 주희쌤이 소개해 주시죠. 네, 두껍전은 17세기에서 18세기 무렵 지어진 한글 소설입니다. 동물들의 왕 호랑이가 빠진 잔치에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동물들이 서로 자신들의 나이를 자랑하는 이야기인데요. 딱 봐도 거짓말인 것 같은 이야기인데 앞에 나온 이야기의 꼬리를 잘 잡아 자신이 더 나이가 많다는 이야기의 증거로 삼기도 합니다. 동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어떻게 하면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기존의 권력 구조에서 강자인 호랑이와 그 호랑이 편이었던 여우를 두꺼비를 위시해서 다른 작은 동물들이 합심하여 기득권 세력에 저항하는 이야기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어디선가 한 번쯤 읽어본 이야기면서도 완성도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긴 저도 처음이었어요. 두꺼비와 여우의 입담 대결이 볼만하고 호랑이의 권세를 믿고 꾀를 부리는 여우가 당하는 꼴도 통쾌하고요. 결국 숲의 동물들이 모두 함께 권력에 맞서 자기 자리를 찾는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글자 폰트의 변화를 주는 것이 재밌었습니다. 가끔씩 알맞게 톡톡 나오는 걸 찾으면서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평소에 어린이 책을 볼 때 폰트 변화가 있으면 재미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아이는 반대더라고요. 그런 폰트 변화들이 글을 읽는데 너무 자신을 산만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계속 읽다 보면 익숙해지기는 하지만 폰트 변화가 없는 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두껍전 이야기는 재미있었대요. 종종 낯선 단어들이 나와서 술술 읽히지는 않았지만요. 저도 두껍전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면서 새롭기도 했고 두꺼비와 여우의 말장난에 홀려서 역시 말을 잘해야 하는구나 하고 감탄하면서 읽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두꺼비 잘 알까요?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독이 있는 두꺼비의 특성이나 또 그 생김새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새롭게 알게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토끼, 여우, 호랑이보다는 익숙하지 않은 동물이니까요. 두꺼비의 생김새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그 자태가 호랑이 못지 않더라고요. 네, 두껍전인데 책은 두껍지 않아서 다행이죠? 예상했던 반응보다는 조금 약하네요. 아니, 두꺼비를 모르는 애들도 있을까 싶다고 하셔서 네, 주희쌤, 이 재미만만 우리 고전 시리즈 중에 두껍전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재미만만 우리 고전 시리즈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뭐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해야지만 알 수 있는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고요. 뭐 첩 이야기나 강간, 살인 이런 하드코어 이야기들도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차 띄고 포 띄고 찾은 책이 이 책인데 이 이야기는 그 말하자면 말싸움의 기술 같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일단 논쟁을 잘하려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그 이야기에서 반박하거나 증명을 더 요구할 이야기를 찾는 게 이기는 길이라는 걸 확실히 배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저도 말 잘하기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아이한테는 어려서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한테 혼날 때면은 자신이 왜 그렇게 했는지 울면서도 끝까지 말해요.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껍전이 더 재미있게 읽혀졌던 것 같아요. 여우와 두꺼비가 서로 화가 나서 말문이 막힐 것 같다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거든요. 네, 욕심 많은 교활함보다 지혜와 재치가 이긴다. 그리고 다 같이 힘을 합치면 호랑이도 무찌를 수 있다. 더불어 말을 잘 하려면 상대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를 알려주는 우리나라 옛 이야기 두껍전이었습니다. 다음은 외국으로 건너가 볼게요. 세계의 전래동화 시리즈 중 2권 스웨덴 편입니다. 왕의 빨래를 훔친 엄마 트롤. 안나 발레베리 글, 이온 바우어 그림, 박인순 번역, 상상박물관에서 편했습니다. 트롤 하면 저는 겨울왕국이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북유럽 신화에서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도깨비 같은 괴물이 바로 트롤인데요. 스웨덴에서 내려오는 전래동화 중 트롤이 등장하는 8편의 이야기를 엮은 책입니다. 인간 사회와 연결되어 살아가는 트롤들의 좌충우돌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어요. 표제인 왕의 빨래를 훔친 엄마 트롤에서는 엄마 트롤이 아들 트롤을 어여쁜 인간 소녀와 결혼시켜서 어여쁜 인간 손녀를 얻고 싶어 합니다. 왕의 빨래를 맡아 하면서 아기 공주의 옷을 훔쳐서 차곡차곡 모아두죠. 누명을 쓴 시녀가 성에서 쫓겨나 트롤 집으로 오면서 아들 트롤과 결혼시키려 하지만 소녀는 도망가고 공주 옷을 훔쳤다는 것이 밝혀져 트롤들도 멀리 도망가게 됩니다. 저희 아이는 이 책 중에서 뒤바뀐 아이 편을 제일 재밌어 했는데요. 예쁜 아기를 갖고 싶어서 트롤 아기를 인간 공주와 바꾸어 키우는 트롤 부부가 나오는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네, 진짜 유럽에는 다양한 트롤 이야기가 있구나 싶었어요. 트롤이 거인족 같은 특정 종족인가 싶었는데 찾아보니까 괴물들 전체를 총칭하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트롤 이야기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들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트롤 이야기가 아니라 소년 올레 이야기였습니다. 까마귀 꼬리에 소금을 뿌려 소원을 이루고자 했는데 소금을 뿌리기까지 까마귀의 소원을 들어주다 결국 스스로 자신의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진정한 행복은 다른 이에게 무엇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이루고 이룬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신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얼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깨닫기 전에 죽으면 어쩌나 싶습니다. 트롤이 우리에게는 참 낯선 이름인데요. 요즘은 모르는 아이들이 없이 다 알더라고요. 영화나 애니메이션에도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 막상 트롤의 특성을 자세히는 잘 몰랐는데 이 책을 읽으면 대충 트롤이 어떤 캐릭터인지 감이 옵니다. 우리나라의 전설에 나오는 도깨비나 구미호처럼 이런 전통 캐릭터가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특히 개구쟁이 악당처럼 나오는 트롤에게도 인간들의 선한 마음에 변화가 있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도움을 준 인간은 해칠 수 없다는 부분에서 트롤을 나쁘게만은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책의 사파가가 스웨덴 출신의 요온 바우어 작가인데요. 옴기니의 말에 따르면 여러 화가들이 신화 속에 등장하는 상상의 괴물인 트롤의 모습을 재현하려고 시도를 했었대요. 근데 그중에 요온 바우어의 그림이 가장 뛰어난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인 겨울왕국에 나오는 돌덩이로 변하는 난장이 트롤 외에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거인 트롤도 떠오를 수 있겠죠. 저도 겨울왕국을 보고 트롤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때 궁금해하면서도 딱히 찾아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전부터 트롤이 무엇일까라는 기대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겨울왕국 속 트롤과는 많이 달라서 좀 당황했습니다. 인간과 다른 모습을 가진 트롤을 나쁜 괴물로 표현하고 인간의 것을 탐내고 훔치는 장면들이 많아서 이런 트롤 이야기만 모아놓은 건지 아니면 스웨덴 문화에서 트롤이 원래 이런 캐릭터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왕의 빨래를 훔쳐다가 아직 생기지도 않은 자신의 손주들에게 주려는 트롤도 재밌었고, 공주와 트롤이 서로 바뀐 이야기도 재밌었습니다. 사람이 본성대로 살아야 한다는 걸 느꼈죠.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천한자와의 약속을 중히 여긴 신하를 수상으로 선택하는 왕의 이야기도 재밌었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들어있는 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왕의 선택을 읽으면서 사소한 약속이라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어요. 살다 보니 성실함을 유지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걸 느끼는데 그 성실함이라는 것이 약속을 잘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뒤바뀐 아이 편에서 인간 아기를 탐내던 아빠 트롤이 아내를 설득해서 결국은 자신의 아이와 바꾸는데 그 아이들은 바뀐 환경에서 어떻게든 살아가긴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환경은 결국 그 아이들을 불행에 빠뜨리는 이야기죠. 하지만 마지막에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다시 행복을 찾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야기가 마무리될 무렵에 비앙카가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한편 트롤숲에는 불이 나죠. 그런데 숲속 동물과 식물들과 친구가 되는 비앙카조차도 트롤과는 친구가 되지 못하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네, 트롤 이야기 찾아보면은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인간의 아기를 훔쳐가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트롤들은 인간을 끊임없이 뭐 흠모하고 지향하지만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없는 그런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소외된 그런 상태를 상징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트롤은 누구하고도 친구가 되지 못하고 누구의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주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의 한 가지 지엽적인 걸 보태자면 이 책은 상상박물관에서 펴낸 전래동화 시리즈인데요. 뒷날개를 보니까 작가를 지음과 역금으로 구분해서 표기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은 읽다 보면은 지은이는 안나 발렌베리인데 본문에 보면 다른 작가들 이름도 나와요. 그러면 또 역금은 뭘까요? 혼자 지은 것도 아닌데 작가를 이렇게 지음으로 표시한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주희쌤 아주 꼼꼼히 보셨네요. 말씀 듣고 이렇게 다시 보니까 표제의 작품의 작가가 이제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출판업계에서도 기준이 있어서 저희 독자들도 혼동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책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너의 노래. 황선미 글,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 그림, 비룡소에서 펴낸 책이에요. 현숙쌤이 소개해 주시죠. 이너의 노래는 폴란드 4편, 프랑스 2편, 이탈리아, 터키, 스페인, 영국 각 한 편씩 총 10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가 묶여져 있어서 줄거리를 한 편씩 자세하게 말하기가 어려운데 간단하게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되는 행운, 행복, 공존, 욕망, 두려움, 지혜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자체가 어렵지 않게 풀어져 있어서 천천히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도 곱씹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추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평소 좋아하는 황선미 작가님과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 작가님이 함께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두 분 다 이야기를 잘 풀어내고 잘 표현하는 작가님이다 보니 믿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추천하기가 망설여졌어요. 저만 좋은 책일까 봐요. 저도 두 분 다 좋아하는 작가님인데요. 이번에 현수쌤 덕분에 알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유럽의 설화인데 우리나라 황선미 작가님이 글을 쓰셔서 그런지 표현들이 저희들이 읽기에는 아주 편안하고 매끄러워요. 책이 크고 굵다는 부담은 좀 있지만 여백이나 행간이 넓어서 보기 편하고요. 사파는 또 현대적인 감각과 고급스러움을 더해서 소장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네, 저도 책이 너무 예쁘게 만들어져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황선미 작가님 좋아하는데 이런 책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요. 소장 가치가 있어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수록되어 있는 이야기도 어디서 한번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들 같으면서도 이렇게 흘러가는 이야기였구나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인어, 요정, 요술반지, 황금오리, 밀랍 인형 등에 얽힌 유럽의 민담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재밌게 읽었고 그림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야기 중에서는 고사리꽃, 황금오리 두 개 이야기가 무척 인상적이었는데요. 두 이야기 다 우연히 행운을 얻었지만 그 행운을 절대 남과 나누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물론 남과 나눌 수 없는 행운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강조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보통 옛 이야기에서는 이런 규칙 때문이라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알아서 욕심을 내다가 망하는 이야기인데 이 두 이야기는 처음부터 규칙으로 그걸 내세워서 되게 특이했습니다. 동양의 오래된 이야기가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처럼 그림 형제 동화집이나 라퐁텐 우화 같으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세상에는 아주 나쁜 사람도 없고 아주 바보 같은 사람도 없다. 그런 걸 느꼈어요. 현대 사회에서는 왜 나쁜 사람은 진짜 나쁘잖아요. 왕이 된 농부에서 농부의 막내 아들 가베오는 왕이 되잖아요. 왕비가 그의 천한 출신에 불만을 갖지만 결국은 인정하게 됩니다. 가베오도 처음부터 어리석은 바보처럼 나왔지만 그냥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던 거죠. 네, 저는 아마 황선미 작가님이 글을 쓰셔서 그런지 저는 우리나라 민담과 교훈적인 메시지는 되게 유사하게 느꼈거든요. 권선징악이라든지 선함과 베품을 장려하고 욕심 많고 이기적인 것을 벌하는 이야기. 그래서 저는 약간 우리나라 이야기처럼 읽고 또 이해하기도 편했고 이야기가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는 역할을 이 이야기가 한다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저는 마지막 편 사이먼의 7년이 가장 좋았거든요. 이를 그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별다른 재미를 느끼지 못하다가 무지갯빛 물고기를 잡으면서 변화가 생겨요. 그리고 저승사자가 준 암소를 7년 동안 키우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7년이 끝나며 그 행복이 사라진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생각하는 모습에서 행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어요. 네, 이야기 전체적으로 그 우리나라 옛 이야기와 상당히 비슷한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 아까 현주쌤 얘기한 것처럼 그 기본적으로 건선징악을 주제로 하긴 하지만 또 지니쌤 얘기처럼 되게 좀 입체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은 것도 아니고 벗은 것도 아닌 뭐 굶어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고 이런 뭔가 해석하기 나름인 기준이 명확하게 있다기보다는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해석이 달라지는 이야기들이 있는 점이 저는 재미있었어요. 네, 옛 이야기들은 대부분 말하고자 하는 게 명백하고 진리를 분명하게 말하는 것 같긴 하지만 어쩌면 인생의 진리라는 건 또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가 싶으면 또 나쁜 일이 생기고 나쁜가 싶으면 좋은 게 또 생기는 게 그게 삶의 진리가 아닐까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끝이 없겠네요. 네, 오늘 농사와 사랑의 여신 자청비, 두껍전, 왕의 빨래를 훔친 엄마 트롤, 인어의 노래까지 설화를 담은 4권의 책을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제 선생님들 어떠셨어요? 글쓰기 수업에서 심청전을 주제책으로 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모르더라고요. 우리는 어렸을 때 기본적으로 흥부전, 홍길동전 이런 이야기들 저절로 알게 되는 환경에서 자란 것 같은데 왜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를까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아이에게 옛 이야기를 읽어보라고 한 적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없어요. 보통은 은비까비, 배추도사, 무도사 이런 만화를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면서 만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옛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옛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 기회에 아이에게 이것저것 읽어보라고 줬는데 재미있게 읽기는 하지만 내용도 낯설고 단어도 낯설고 약간은 힘들어했어요. 은비가비, 배추도사, 무도사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진짜 재밌었는데 그죠? 맞아요. 네, 저는 애들 어렸을 때 옛날 이야기 많이 읽어줬는데 어린아이들이 읽는 책은 아무래도 축약본이잖아요. 그러면 표현도 쉽고 또 무난하게 그냥 한번 접해주는 이야기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아이들은 나 그 이야기 알아 하고 말아버릴 수 있거든요. 그 진짜 원본을 읽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한 아이가 4학년 때쯤 창비 우리 고전 시리즈를 재미있다고 전작을 다 읽었어요. 그래서 요 맘때쯤 3, 4학년, 뭐 5학년 이렇게 고전을 접하는 거 시기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옛날 이야기 특히 그림책으로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림책으로 익숙한 내용하고 또 이렇게 고전 시리즈에서 보는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들이 꽤 있죠. 우리 어릴 때는 어린이 프로그램 방영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채널도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옛날 이야기 엄청 많이 보여줬던 거 기억나요. 옛 이야기로 만든 인형극, 만화 같은 걸 다 같이 보니까 옛 이야기를 다들 비슷하게 알았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보는 프로그램이나 방송 이런 게 너무 다양하잖아요. 교육과정 안에서도 예전보다 옛 이야기를 많이 다루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알고 있는 상태로 고전을 접하는 거랑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중고등학교 가서 고전을 배우는데 너무 생경한 표현들과 이야기들이 나와서 되게 아이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고전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배우기보다는 시험 때는 어쩔 수 없이 공부하고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3, 4학년 정도부터 원전에 가까운 고전 시리즈를 읽으면서 고전에 익숙해지는 거 되게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은근히 고학년 될 때까지 이런 프로그램 본 것 같아요. 세계 명작 동화를 만화로 방영해주고 인형극으로 고전을 접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건 맞아요. 저는 중학교 때도 아침 먹으면서 이런 프로 본 것 같거든요. 트롤은 알아도 효녀심청은 모른다니 안타깝기도 하네요. 네. 어렸을 때 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에게 들었던 옛날 이야기 우리 어른이 돼서도 기억에 남잖아요. 오늘 나눈 설화들은 아이들이 직접 읽어도 좋지만 단편들은 부모님이 직접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들을 시작으로 오늘 나눈 책들은 각 시리즈의 한 권들이었어요. 재미만만 우리 고전, 한결의 옛 이야기, 세계의 전래동화 시리즈 전편으로 확장해서 읽어나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한 줄평으로 이번 시간 마무리할까요? 농사와 사랑의 여신 자청비, 세상을 모두 사랑한 자청비. 두껍전, 말을 잘 하려면 잘 들어라. 왕의 빨래를 훔친 엄마 트롤. 우리나라에 도깨비가 있다면 북유럽엔 트롤이 있지. 인어의 노래.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곰신의 동화책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동화책을 통해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시간 곰신의 동화책방이었습니다.